YTN에서 하늘나는 택시 13시간 비행 수소 드론인데 SK 그 커뮤니케이션이나 LG U 플러스나 어떤 데서도 그렇고요. 제 방식을 쓰셔서는 안 됩니다. 일단 수소 탱커를 여러 개로 분할을 해가지고 격벽 장치 해가지고 이제 그 안에다가 수소 탱커를 잘게 쪼개서 이게 수소의 어떤 그 압력, 외부로 이렇게 새는 압력들을 감소시켜주는 이런 기술들 하나가 유출이 되면 그 부분을 차단시켜주고 거기에서 가스를 회수해서 다른 탱크로 보내거나 연소실로 보내는 이런 기술 구조. 그 다음에 제가 인류 최초로 수소 산소가 폭발을 만나기만 폭발을 나니까 같이 저장하면은 그래서 이 브라운가스잖아요. 서로 따로따로 저장을 해가지고 섞어주는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제 거는 있습니다. 전기 자동차, 각종 뭐라 그럴까 수소로 직접 태워서 달리는 자동차나 수소로 직접 태워서 달리는 드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수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거나 또 산소를 따로 보관해서 산소 온도를 높여주는 공간이 있거나 그것을 다시 하나로 합혀주는 공간. 그래서 연료를 혼합을 해가지고 연소실로 균등하게 배분해주는 필요 있게 속도를 따라서 차등해서 변속기가 없이 전기 자동차는 수소 자동차는 변속기가 없이 하늘나는 드론은 기존의 헬리콥터처럼 이렇게 변속 구조를 갖지 않고 연료 양만을 가령 강중량으로 해가지고 연료 양을 통제해서 속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 또는 좌우에 이렇게 어디 프로펠러가 있다 그러면 프로펠러에 연소를 직접 해서 태워서 가는 방식이다 그러면 연소 추진 방식도 되고 프로펠러 방식도 있을 수 있어요. 정기적인 방식으로 태워서 가는 방식도 있고요. 그럼 이거를 서로 수소 연료를 양쪽에 오른쪽에 왼쪽에 차등하게 줘서 오른쪽으로 많이 주면은 오른쪽에 그 연소실이다 그러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조향이 되고요. 오른쪽으로 방향이 가게 되고 왼쪽에다가 연료를 많이 주면은 거기가 왼쪽으로 이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른쪽 왼쪽이나 이렇게 다른 방향에서도 연료양을 틀리게 줘서 수소 연료다 또는 전기양이다. 전기양을 틀리게 줘가지고 속도를 조절해서 조향을 하는 이런 장치를 사용하신다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 산소를 갖다가 따로따로 보관해서 하나에 섞어주고 그걸 연소실로 보내는 이런 브라운가스로서의 작용을 한다. 그럼 내가 전 세계에서 인류 최초로 브라운가스를 그렇지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잘 달리는 자동차, 수소로 직접 태워서 달리는 자동차, 수소로 태워서 다니는 비행기에서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제가 최초로 만들었었어요. 너무 간단한 방식으로. 기존의 브라운가스는 서로 섞어놓으면 폭발하니까 쓰지를 못했습니다. 알면서도. 그렇지만 이것을 따로따로 보관해서 쓸 때만 딱 섞어주는 이런 방식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리고 연료 효율을 항속거리, 주행거리, 추력을 높이기 위해서 수소 온도를 높여주고 산소 온도를 높여줘서 완전 연소를 지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연소실로 이걸 보내줍니다. 더 하나는 그렇죠. 핵추진 연료에 있어서 방사능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수소 산소를 산소 양을 좀 더 높여주면은 그렇죠. 좀 더 높은 온도가 일어납니다. 약간 추력이 강해져. 그래서 산소 양을 좀 늘려가지고 강한 화력을 만든 다음에 우라늄 분말을 미세 분말을 여기서 뿌려주면 거기서 강한 연소가 일어납니다. 완전 연소가 방사능 문제가 상대적으로 없어집니다. 그런 형태의 핵추진, 우라늄 분말을 이용하고 수소 산소를 이용해서 한 추진, 그것도 일종의 핵이죠. 핵추진 그런 연소 방식을 만드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하게 되겠습니다. 군사 무기화 되겠고 일반 민간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수소 산소 그 정도로 가겠죠. 아니면 대륙간 이동에서만 그걸 허용할지도 모르겠어요. 정부 당국이 허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그것도 이제 제 방식에 해당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전기로 이제 드론을 해서 움직이실 때 제 방식의 병렬 방식, 전 세계에서 최초로 제가 만들어낸 병렬 방식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전기 자동차가 됐든 아니면 로봇팔이 됐든 뭐가 됐든 제 방식의 병렬 방식을 사용하지 말아라. 기술 도둑질 하지 말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기 자동차다 그러면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를 8개 정도로 나누고 몇 개로 나눠도 해서 마음대로 하세요. 격벽 처리를 하고
발열, 이상 발열이 일어나면 경고등이 들어오고 거기를 차단시킵니다. 산소까지. 그래서 폭발하지 않게끔 나머지는 정상 작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다음에 이거를 주유소, 전기 충전소에서 충전을 할 때 이것을 또는 무선 충전도 가능해요. 무선 충전을 할 때는 서로 파형이 틀린 여러 개의 전파로서 무선 충전을 합니다. 그래서 각 배터리에 직접 공급하는 식으로 LG에서 이걸 하시더라고요. 저 방식을. 그것은 제 방식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 SK에서도 하고 이거는 콘센트 방식으로 전원 공급기를 여기서 만드셔가지고 뭐 카패시터든 뭐가 됐든 알아서 만드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전기 충전소에서 전기를 분할해가지고 각각 이 배터리에게 나눠줍니다. 이런 방식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이 배터리 안에도 뭐 4분의 1이 됐든 뭐 8분의 1, 16분의 1이 됐든 잘게 쪼개가지고 전선 구조를 넣어서 순식간에 잘게 저렇게 쪼개서 전기를 분할해서 넣어주는 그런 방식을 선택하죠. 이런 방식을 휴대폰에도 쓸 수 있어요. 이런 전원 공급기 만드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전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한 병렬 방식. 기존의 병렬 구조가 과학적인 사기가 있었다 그러죠. 이렇게 똑같이 배터리 2개에서 들어오는데 똑같이 100이래요. 이게 전선이 100밖에 수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그럼 이 전선을 두껍게 이렇게 만들어 주거나 전선의 수를 늘려가지고 어떤 강한 전기든 수용할 수 있게 하자. 이 배터리가 창고라고 생각합시다. 전기 창고인데 창고에서 100씩의 전기를 가져온다. 근데 여기가 전기 수용 구조가 전기선의 수용 구조가 100밖에 못 들어오는 수용 구조예요. 전기선이. 그래서 정체가 되고 기다려야 된다. 그럼 이 전기선을 2개로 늘리거나 3개로 4개로 8개로 늘려주면 8개에서 전체에서 배터리에서 전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걸 전기를 수용할 수 있어요. 이런 형태의 전기 수용 구조를 만드는 병렬 방식. 이것은 전 세계에서 인류 최초로 제가 개발을 했기 때문에 쓰시면 제 기술고지 당합니다. 또는 이 모터로 직전에 이제 들어가는 전기선이 되겠는데 이런 전기선을 로맥스 4.0이다 그러면 그것을 8개 정도 그 몇 개로 만드시든 회사 마음이에요. 6개로 만들든 8개 정도로 만들거나 그래서 전선의 굵기를 똑같은 걸 8개 하시면 이게 펄스 방식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전기가 강하게 작용합니다. 서로 절연 구조를 갖지 않고 딱 붙어 있습니다. 모터에도 서로 굵기가 똑같은 구리선이 가져가되 약간 점을 찍어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전기선에 모터에 들어가는 선이다. 전기선에 이렇게 동그랗거나 네모나거나 일정 부분 두꺼운 부분을 만들어줘서 전력을 증폭하는 이게 일종의 캐패시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 반도체에서도 이거 쓰는데 중국 3D 반도체에서도 뭐 이렇게 뭐랄까 트랜지스터만 넣고 캐패시터를 없앤다 그래. 그래서 이게 내 거 쓰는구나라는. 그래 어디선가 캐패시터 역할을 콘덴서 역할을 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전기선 자체를 구리선 자체를 두텁게 만들어서 캐패시터 역할을 만드는 제 기술을 쓰는 거예요. 그 기술을 쓰시면 반도체가 됐든 일반 전기선도 이렇게 두텁게 만들거나 전원 공급기에서 두텁게 모터 부분이나 각종 전기선에서 이렇게 두터운 구리선을 두텁게 만들어 갖고 전력을 증폭시키는 그런 그 기술을 사용하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따다닥 붙여놓을 수도 있고요. 좀 넓게 하셔도 되고 그건 뭐 알아서 하시기를 바랍니다. 모터로 들어가는 이 선은 어느 정도는 길이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뭐 하나의 전기선이 8개로 이렇게 전기 들어갔다 그러면 어느 정도는 길이가 있어서 전력을 충분히 담고 있어야 됩니다. 이 전력 자체가 하나의 구리선이 8개로 늘어났다. 모터 들어가는 직전에 들어가는 전기선이 구리선이 절연 구조를 갖지 않고 하나로 뭉쳐놨는데 펄스 방식으로 바뀐다 그랬죠. 그럼 그 어느 정도는 길이가 있어야지 충분한 전력이 대기 상태에서 프로펠러가 안정적으로 떨어지지 않고 간다는 거죠. 이 방식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아니면 좀 더 두터운 구리선을 사용하셔가지고 그 모터 직전에 들어가는 것을 강한 전력이 들어오더라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일정 구간을 두텁게 만들어준 구조도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선을 서로 굵기가 틀린 구리선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펄스 방식 똑같은 펄스 방식인데 더 강하게 펄스가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모터에 들어가는 구리선을 이렇게 서로 굵기가 틀리게 해서 들어갔다. 이 방식도 제 기술고지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연구자석을 하나의 두꺼운 것이 아니라 여러 겹, 두께가 대중서라고 합시다. 두께가 틀린 여러 겹의 연구자석을 사용하셔서 파워를 증폭시키는 제 기술을 사용하셨다. 그러면 그것도 제 기술구조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남의 기술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해서 못 쓰니까 답답한 거죠. 수십억, 이거 수십조, 수백조 기술일 수도 있어. 인류 최초로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갖다가 자신의 기술을 다른 사람이 마음대로 쓰면 좋아요. 내 기술 자체가 워낙에 그러죠. 이게 인류 최초로 개발했다 보니까 탁월하니까 자기네 기술을 못 쓰고 내 거 못 쓰니까 답답한 거 아니에요. 그죠? 도둑질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어디서든 쓰지 마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나사가 됐든 우리나라 삼성이 됐든 LG가 됐든 SK 됐든 하나가 됐든 방산기업이든 뭐든 간에 남의 기술을 도둑질하지 말아라. 어디가 됐든 반도체든 어디든 도둑질해서 쓰지 말아라고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만이에요. 자기네들이 기술 개발해서 쓰면 돼. 왜 굳이 내 거 쓰면서 도둑질하면서 이렇게 쓰려고 그래요. 남의 기술 함부로 갖다 쓰지 말라고요. 예? 명백한 도둑질입니다. 그거 100억만 훔쳐도 도둑질인데 수십조 수백 개의 기술, 제가 뭐 바보입니까? 이 기술의 가치를 모르게. 인류 최초로 개발한 기술이라니까. 하여튼 이 기술 쓰시면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기가 됐든 전기차다 아니면 전기 드론이다, 전기 비행체다 아니면 또 휘발유로 간다, 경유로 간다, LPG로 간다, 아니면 수소로 간다 했을 때 그래서 연료 양을 통제를 해서 기존의 변속기 구조를 없애버리고 그걸 가지고 속도를 조절하거나 이렇게 하시면 제 기술 구조 회전수를 조절하시거나 속도를 조절하는 좀 프로펠러는 회전수겠죠. 속도를 조절하시는 것은 제 기술 구조에 해당합니다. 차등에서 왼쪽과 오른쪽이라든지 연소실에 차등에서 연료를 공급해서 한쪽으로 조향하는 오른쪽으로 많이 주고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많이 주고 왼쪽 이런 식으로 조향하는 방법을 선택하시면 제 기술 구조 전기차가 됐든 전기 드론이 됐든 화가 나시더라도 제 기술입니다. 도둑질하지 마세요. 도둑질 하려다 보니까 못하니까 답답한 거 본데 도둑질하지 마세요.